영시강도 81번은 H.L. 힉스 교수의 디제니오입니다. 예, 번역하면 이게 말로 하면 디제니오.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 디제니오. 뜻은 이게 지금 상지가 연구소의 2025년 겨울에 실릴 다섯 편의 시 중에 네 번째 시입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디제뇨는 스케치 소묘라는 뜻으로 사실은요 이거 디제뇨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나는 미술을 안 해서 모르는데 교과서로 쓰는 책 제목이 디제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거죠. 같이. 디자인인 것 같아. 인것 같아요. 이상하다. 디자이닝. 응. 내가 지금 뭐 완전히 헤맸어. 지워봅시다. 디자인. 응. 소멸한 뜻이에요. 응. 그 16, 17세기의 조형 미술에서 대상의 이상형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규 훈련의 명칭으로 쓰였다. 근데 왜 디자인이라고 쓰지 않고 디제뇨로 쓴단 말이죠? 스케치, 디자인, 디제뇨. 왜 이렇게 쓸까? 이거 대강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게 뭐냐면 번역할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그지?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 이 인용 부분을 첫 부분에 제지하고, 그죠? 그게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요거 일부러 이렇게 써놓고, 세 줄을 여기 만졌죠? 그러니까 제목하고 가깝고, 요게 인용이에요. 여기 따옴표까지 쳐 있죠? 제시하고, 힉스 교수가, 시인, 철학자가 것에 관한, 이런 대비에 관한, 명상, 창작품으로, 음, 제공, 어, 제시하는,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세 편의 것들도 좀 똑같았었고, 그냥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우선 틀을 먼저 알아놓고 가야겠죠. 세 번째가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디자인, 드로잉, 뭐 드로잉 여기 있죠 바로 디제뉴 드로잉, 그지? 소묘, 디자인, 이거 소묘. 이 디자인은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이고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로잉. 그러니까 드로잉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사실은 번역 불가능한 것이라고 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고 뭐 번역이 안 된다. 번역이 예,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 기존의 단어, 그죠? 와 단어로 단어 사전 방식 즉 1대1 대응의 선형 방식 예를 들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좀뭐 소나무 나무의 일종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라는 등식 그지? A와 1
A는 B, 그치? 그래서 주체, 서술, 의 예,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의되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 어, 근대 학문이라는 것이, 근대의 사고방식, 체계라는 것이, 근대 학문에 기반을 두고 기초하고 있는데, 그, 근대 학문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죠. 논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어, A라는 정의, A라는 개념, 음, B라는 서술적 정의, 이거의 그, 음, 추론 구조가 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의가 안 된다면, 그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의가 안 된다면 깔끔하게 사전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의가 될 수 없다면 무슨 소리예요? 학문, 그지? 근대 학문, 과학 등 학문이 불가능하며 그 학문뿐만 아니라 추론, 리즈닝이죠.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죠. 합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니까 근대적인 생활 구조 자체가 뿌리째 붕괴되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이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과장하는 게 아니냐면 예를 들어 요새 지금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정치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누구 어떤 사람 뭐 누구라고 이름을 대기는 싫은데 난 뭐 아무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 정치적인 말하면 자격 미달에 관한 정의가 불가능, 어, 번역 불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하나만 예를 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침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사실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응?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근대 국가의 그지? 게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구성 요소, 음, 영토, 국민, 주권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입했기 멀리 볼 거 없단 말이에요. 한국의 경우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과 동해 바다의 독도에서는 일본과 영토, 그지? 근대 국가의 영토 개념 권리 때문에 또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치? 전쟁할 것처럼 전쟁을 안 하겠지만 설마 그렇죠? 그 정의가 안 된다면 심각하단 말이죠. 어디까지가 한국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국가란 무엇인지 영토란 무엇인지 네, 탈근대 시대가 되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그러니까 힉스 씨는 또 번역 그 사전 그지?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이나 그걸 인용하는 힉스 씨는 문학적 실험으로 여기는 듯 문헌학적 또는 인문학적 실험으로 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그치? 해결하려는 음? 최전선의 에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그 드로잉 그리는 거죠. 소묘 드로잉 알죠? 이렇게 사람 얼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고 연필로 그리는 거. 소묘라는 기존의 적인 단어에 추가하여 이건 뭐예요? 번역이 가능한 번역 불가능한 이제뇨 요 하는 이게 영어로 번역 불가능한 거죠. 영어 어? 이탈리아의 단어를 명상하면서 숙고하면서 생각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지? 하면서 살근대적인 세계관의 담론의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열어놓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앞에가 나온 게 이제 드로잉하고 디자인하고 드로잉이 있어요. brings 드로잉을 into completely different semantic field. 그죠? 이게 이제 새로 바뀐 거예요. From 뭐부터 that to which is properly physical characteristic belongs. 요거죠. 음? 이게 과거예요. 이게 과거. 그러니까 디제뉴는 디제뉴는 그 소묘의 드로잉에 properly 적절한 어, 물리적 특징, 그치? 특성이 속, 소속 속해 있는 소속해 있는 것, 그지? 거기가 from 여기 뭐냐면 소묘의 적절한 물리적 특성이 속해 있는 것, 요게 요거죠. 요거. 요건 뭐냐면 과거에 그죠? 과거에 그거죠. from
from 뭐 그거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거란 말이죠. 과거의 기존의 번역 가능한 소멸의 개념형이란 말이야, 그죠? 에서부터 그죠? 에서부터 into a completely different semantic field 이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론적 영역, 그지? 들판 영역, 그지?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 소멸을 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묘가 뭔지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묘가 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소묘가 뭐냐면 뭐 그 사람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알잖아요. 드로잉 어떻게 해봐. 그러면 뭐 나도 드로잉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그렇더라 그래도 드로잉이 뭔지는 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뭔지를 아는 그거 있어요. 원래 기존에 그 관습적으로. 음?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알고 있던 있는 어? 소묘의 예, 소묘라는 그런 것. 그지? 그래서 그게 뭐 소매는 뭐 예를 들면 저건 안 되겠죠. 물감으로 막 그리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연필로만 그린 거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새까맣게 탁 칠하는 게 아니라 좀 빈 공간이 많죠. 소면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보통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제뉴는 왜 이 디제뉴를 번역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냐면 어, 번역 불가능한 단어라고 여겨지는 응? 왜 이게 번역 불가능한 단어라고 여겨지냐면 그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의미론적 영역,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적 영역으로 기존에 있던 드로잉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론적 영역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잖아. 그래서 기존의 사전에서 정의하는 1대1 대응의 설명 구조가 적용 불가능. 왜냐면, 왜냐면, 음? 다른 의미도 전혀 다른, 그지? 전혀 다른 의미도 또 들어있다. 음, 말이니. 그지? 그러니까, 요건 요거야 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다른 게 하나 있다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지?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it means drawing as an expression of ment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이거는 it means 이건 무슨 소리냐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때 드로잉은 앞에 드로잉이 아니에요. 앞에 드로잉은 앞에 드로잉은 기존의 근대적인 기존의 관습에 따라 생각하던 하는 드로잉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뒤에 말한 드로잉은 다른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디제이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디제이어라는 단어 때문에 새롭게 세근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일이요. 이것 때문에 시작하니까 하는 드로잉이에요. 그지? 이건 다른 거란 말이죠. 디제너라는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혀 다른 개념이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림을 좀 나가 이제 그런 공간 감각이 뛰어나면 디자이너를 찾아서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는 공감각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 하는데 추적하자면 디자인과 디자이너는 아주 다를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아주 자유스럽고, 그지? 자유분방하게 막 새로운 그 디자인할 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더 넣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디자이너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되죠. 근데 그건 뭐냐? An expression of mental representation of a form present to the mind or image, mind or imagination of the artist.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새로운 드로잉이죠. 새로운 소면을 어, 이는 번역을 여기다 하면 이는 어, 그 소묘가 어, 그 정신적 재현의 표현, 이게 묘사, 재현이라고 그러죠. 표현, 묘사, 재현, 즉 재현인데 어버가 있으니까 정신적 재현, 그리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즉 어, 일가의 마음이나 상상력의 예, 현재, 그러니까 프레젠트 와 있는, 그지? 와 있는 형식의 표현을 의미한다. 어? 소묘가 라는 것을 표현이라는 것을 무슨 소리냐면 이 소묘가 어, 그래서 짐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보통 기존의 소묘라면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지? 그림 그리기, 간단히 그림 그리기. 소묘라면 그런 거니까 간단히 그림 그리기라면 손을 그린다 내가 뭘 그린다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 재현이 아니죠. 정신적 재현이라기보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재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그 소묘를 그리는데 무슨 정신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팔, 손, 뭐 다리 이런 거, 얼굴 이런 거 그리는 거잖아. 뭐 나무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거를, 응?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마음이나 상상력에 와 있는 형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형식을 모습을 이 형상 포문은 형태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형태 형태의 표현이 이 형태라고 그랬어요. 포문 여기서 형태의 묘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그지 디자인 드로잉의 소묘의 시대에는 응? 그런데 디제니어의 시대에 이르러 의미론적 영역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그렸는데 요약하자면 음, 눈으로 그렸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미론적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란 말이죠. 이런 지적이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단순히 미술사적인 그 의미가 가 있는 게 아니라 근대에서 근대로의 그런 전환 과정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근대 는
하는데 그러면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voice has color, think coloratura, but also design. 목소리에는 색깔이 있지만 또한 소묘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목 색깔이 있지만 뭐야? 콜로라투라 가수를 생각해보라. 어, 이게 콜로라투라 이거는 오페라를 이거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그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이면 좀 들어본 것 같을 텐데 콜로라투라 오페라 등에서 화려한 기구를 담은 그래서 악구를 말하면서 제일 유명한 말이 이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때 화려한 기교를 막 화려한 기계 있죠. 그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는 거거든요.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할 수 물론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서정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그 기교를 많이 쓰는 그런 그거의 전공이 더 유명하고 많은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근데 요거를 왜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칼라. 그치? 목소리에 뭐가 있다? 칼라가 있다는 거야. 보이스 칼라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사실 그지? 콜로라투라 가수를 생각해 보라. 목소리에 색깔이 있다는 거야. 근데 또 뭐도 있다? 소묘도 있다는 거야. 소묘. 디자인도 있다는 거야. 왜 썼는지 짐작이 되죠. 이때 소면은 뭐예요? 이때 소면은, 힉스 교수가, 힉스 시인이 지적하는 건, 목소리의 소면은 디제니어에 가깝다. 즉, 물질적인, 재현, 그치? 의 표현이라기보다 뭐예요? 그치? 예술가의 마음이나 상상력에 와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것 같다는 거. 그 이해가 좀 되시죠? 예를 들면 오페라 아까 얘기했는데 오페라에서 뭐 카르멘 같은 오페라에서 카르멘 오페라 카르멘에서 여주인공 카르멘에서 여주인공 카르멘의 예. 이 카르멘 생각해 보세요. 이 오페라 할 때 카르멘을요 아주 그 스토리는 보면은 남자를 홀려서 그죠? 청년 장교를 홀려서 무책임하게 어, 어, 삶을 망쳐버리는 죽게 되죠. 어리게 하는 여주인공 카르멘의 그 어, 역할을 그제 무대에서 하죠. 무대의 역할이 뭐랄까 판무파탈이라면 남자를 죽이는 판무파탈이라면 인데 이게 판무파탈인데 그러면 판무파탈 보통 어떻게 해요? 막 판무파탈 아시죠? 막 그 남자 홀려서 죽이는 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여자를 보고 판무파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페라를 보시면요. 정작 보시면 노래 실력이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정상급 소프라노 실력을 갖추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음, 그, 뭐라 그럴까 뇌세적인 뇌세적이라고 그러나?
내세적이라고 그러죠. 내세적인 어, 몸매의 여인이라기보다 어, 다소 몸집이 있는 가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소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울려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파바로티 난 파바로티를 좋아하는데 파바로티 보면 뚱뚱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몸통이 울림통이 커서 그게 아주 소리가 이쁘게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몸집을 어울리지 않는 몸집에도 불구하고 서사에 어, 감동을 받는 건 관객이 왜 감동을 받냐고 관객이 그건 바로 목소리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있어요. 그지? 뭘 표현하는데 예술가의 그러니까 카르멘의 비제 작곡가의 예? 마음과 그 상상력에 와 있는 호텔을 목소리로 어? 표현 성공적으로 표현해 주기에 카르멘이라는 여인이 음, 눈앞에 나타난 듯.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말 했는데 콜로라투라 그랬는데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전에 다른 어떤 공연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대중가요의 경우에도 그런 거죠. 어려운 해석을 괜히 나중 대중가요 해석하면 더 쉬울 뻔했네요. 그거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캐더헌 케이팝 데몬 헌터즈 이 영화가 아주 대성공을 했는데 영화가 어, 사람이 아닌 응? 그지? 애니메이션 임에도 불구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노래가 히트하는 것도 어, 그 감정선의 전달이 디자인이 아닌 소묘가 아닌 즉 물질적 재현이 아닌 그지? 어, 어, 작곡가의 마음과 상상력에 와 있던 그지? 형태를 정확하게 제대로 묘사했기 목소리가 그지? 가수의 목소리가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디자인이라니까 그냥 이제 소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our dynamic of thinking follows ideas. Another implements a plan. 그러니까 하나의 음, 역동적인 생각하기가 어? 아이디어 발상을 어, 잇따르고 다른 하나의 어, 역동적인 생각하기가 하나의 계획을 아이디어들이죠. 이 복수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역동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뭐 하나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뭐라고 떠오르면 그게 다이나믹한 생각이 생각하기에 다이나믹하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게 떠오른다고요. 이 다이나믹하게 생각하기, 이 역동적으로 생각하기가 바로 뭐예요? 역동적으로 생각하기. 이게 뭐예요? 이게 디자인학이잖아요. 응? 디자인학이라고 그러지만 소묘, 또는 디자인이겠죠. 그죠? 근데 소묘라고 말하기 곤란한 게 그러니까 물질적 재현인 소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심리적 상상을 의한 디자인요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 디자인요가 아이디어를 따르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하나를 계획을 짰잖아요. 그럼 그 하나의 계획을 다시 또 역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돼 있는 쉽게 말하면 고정돼 있는 디자인의 그 물질적인 차원의 물질적인 어, 물질적인 그 피지컬한 특성만을 묘사하는 그지? 물질적인 특성만을 적절하게 묘사하려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기를 보면 그렇게 보고 나면 in the viewer, I registers color before mind registers composition. 그러니까 뷰어는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 음, 안에서는 눈이 색깔을 등록하고, 그죠? 근데 before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구성을, 컴포지션을 등록하기 전에 눈이 색깔을 등록한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화가 에게 의 마음에서는 손이 색깔을 적용하기 전에 마음이 구성을 그린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비교했는지 금방 알겠죠?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소묘고 뒤에 거는 디자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 눈으로 일진적인 특성, 적절한 프로포,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스 있잖아요. 그죠? 음, 특성을 보고 본 다음에 어? 마음속으로 어떤 형태인지, 그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표면적으로 보통 보면서 생각하지만, 그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가라면, 어? 물질적인 특성, 적절한 물질적인 특성을 손으로 색깔을 사용해서 어, 그리기 전에 뭐예요? 마음에서 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린다. 이는 비개념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로잉이라고 그러면 소묘적으로 물질적인 걸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래서 한번 펜을 들고 나뭐 잘 못 그리는 난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그런 재주가 없는데 손재주가 그래도 뭘 한번 그려볼 때가 있는데 그리면 그게 똑같이 그려지는 게 아니죠. 디자이너처럼 그려요 언제나 그죠? All as snows to perfect stillness. 그러니까 그린 거 다음에 그러니까 all as 다른 모든 것은 perfect stillness 완벽한 고요함으로 스노우가 눈이 내리는 거죠. 눈처럼 눈이 오듯 내려앉는다. 그러나 thin black creek 얇은 얇고 검은 개울 이 keeps tickling clump of cattail 어, 우들 반질거리는 우들의 무리를 간직하고 그 우들을 우선 우선 앞에부터 보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한 고요함으로 눈이 내려오듯 눈이 오듯 내려앉는다. 이거는 어디냐면 디자인의 얘기예요. 앞 두 개가 이제 거의 우리 패턴으로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울을 여기 보면 얇고 거운 개울을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대상인 개울을 소묘한다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갖다가 연필로 대생하듯이 대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소묘를 소묘한다면 어, 뭔가 하나 그렸어요. 뭔가 물질적 그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그려낼 텐데 어, 그린 다음에 남겨진 자연에는 남겨진 게 많겠죠. 그지? 그러니까 즉 그려지지 못한 모든 다른 모든 것이 있을 텐데 이는 그림에서 제외됨으로써 완벽한 조여움 속에 묻혀 있게 된 텐데 눈이 내리듯 내려앉는다는 말이 멋이죠. 그러니까 뭐가 많을 텐데 그죠? 예를 들면 개울 하나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이제 뭐 개울을 어떻게 다 그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그리면 개울은 더죠 나뭇잎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이 이런 소묘에서는 그러니까 소묘는 소묘라는 것이 소묘라는 행위가 그지? 핵심만 물질적 대상의 핵심만 그릴 뿐이니까 어쩌면 그림이란 예? 소묘 그림이란 어, 그지? 완벽한 그려진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억압하는 그 과정을 지나간다고 또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개울을 그리는데 거기 돌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개울에 돌이 옆에 개이겠지만 몇백 개를 어떻게 다 그리냐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 소수의 돌만 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연을 묘사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려진 것, 그려진 몇 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한 도료함으로 어, 감추어지게 되는 시간. 그지? 그런데 이 디제니오 정신에 따르면, 그지? 디제니오 정신은 뭐야? 정신적 재현의 표현도 중요하다는. 응? 그러니까 소묘도 있지만 소묘의 행위를 포함하지만 하나는 점에서 초월해야 또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지? 그래서 얇고 검은 개울이 어, 티클링 간지러는 거야. 간지르는 보들무리를 간직하고 있다. 간질거리는 보들무리라고 그랬는데 보들무리 이거 보들이 뭔지 사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티클링 하는 건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포함하지만 이렇게 그 정신적인 걸 포함은 이 간질거리는 그러니까 얇고 그러면 얇고 예를 들면 얇고 검은 개울을 소묘할 때 응? 그리란 말이죠. 얇고 검은 개울을 그리려 그래. 그러면 그걸 소묘할 때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는 것. 응? 완벽하게 전부 다 묘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응? 모두 무리가 물을 보면서 간질거리는 느낌, 즉 정신적 재현도 어, 동시에 포함하려는 이재료의 비법이 통영의 그것보다 더 우월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음. The more I see the drawing in the drone, the more I see the drone in the drawing.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려진 것 속에서 내가 그리는 것을 더 많이 볼수록 그리는 것 속에서 그려진 것을 내가 더 많이 본다. 뭐 술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드로잉하고 드로운하고는 구별이 쉽게 되죠. 드로우는 그려진 것, 그림이죠. 응? 그리는 것은 행위죠, 행위. 작품이죠, 작품.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예술 작품 속에서 미술 작품이죠. 그래서 어, 행위를 더 많이 보면서 보게 되면서 어? 예술 행위에서 그 결과물인 작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술 영화관 또 박물관 같은 데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디제너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물질적 특징의 묘사를 넘어서는 소멸을 넘어서는 정신적 재현의 표현의 이 방법론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어, 단순히 예를 들면 겨울을 묘사, 겨울 예를 들어 겨울의 묘사라면 단순히 겨울의 물질적 특징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보는 거죠. 그지? 행위를 본단 말이죠. 그 예술가가 예술가가 그걸 그리면서 행위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음, 태도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정신적 재현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뭘 뜻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는 그지? 지금 현재 음, 그리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근대 시대 근대 미술에서는 어? 어떻게 해요? 근대 미술에서는 그려진 소묘된 것을 음, 물질적 특성의 묘사로만 생각했는데 디제뇨의 예, 개념으로 보면 그 그림 작품의 안에서 작품에서 예술가의 응? 정신적 표현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건대 담론의 구축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응? 아직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음, 출발점에 있는 하건대 시대이니까 그지? 지금 현재 건설하는 행위를 행위를 할 뿐인데 만약 그 결과물을 어, 그림 그리는 행위에서 그 예술 작품을 좀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지? 어? 예측하는 것처럼 근데 건설의 행위에서
그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있다면 현대 시대와 달리 엄청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예를 들어 서구 식민 제국주의를 위한 변명이라면 식민 제국주의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분명이라면 그들이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즉 이는 음, 아우슈비츠의 슈비츠의 아이히만도 등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독재자나 음, 악인들이 악인이 그럴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뇨에 의한 디자인의 결정 예, 약점 보완 능력은 그 행위에서 결과물을 보는 미리 어느 정도 보는 능력은 현대 시대가 훨씬 통화로 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 이렇게 되면 이건 나쁜 짓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마라. 지금 그거 결국 나쁜 짓이 될 거거든. 그럼 하지 마라 그러죠. 식민지국주의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지? 지금도 하여튼 뭐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그 정치 얘기가 시간까지 없어. Drawing manifest drawn. 그래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 글이 그린 것은 그려진 것을 나타내고 그려진 것은 그리는 것을 나타낸다, 보여준다는 거죠. The drawing is drawn. 그지? 그러니까 그리는 것은 것이 그려진 것이고, 어, 이거는 강조죠. 그려진 것은 그리는 것이다. 나는 I draw so my hand can I draw so my hand can show my eye how little this is. 그러니까 어, I draw so 그래서 I draw my hands예요. 어, draw my hands my show 손을 그리는 거 내가 그렇게 내 손을 그리는 것이 내 눈이 하나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지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응? 그러니까 왜 그리냐면 손으로 그려보면 손으로 보는 것, 응? 눈으로 보는 거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I draw contour to measure volume. 나는 용적을 측정하려고 그 윤곽, 컨투어.
윤곽을 그린다. 그건 기하학적으로 그러죠. 뭘 그릴 때 용적을 측정하려고 전체 한번 그려보죠. 그다음에 어, 나는 내 I draw the shadow to identify what my squint disguises. squint는 어, 눈을 가슴치레하게 뜨려보는 거예요. 어, 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게 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게 disguise. disguise는 속이는 거야. 무엇을 속이는지 identify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려고 그림자, 그지? 섀도우를 음, 그린다, 그지? 그다음에 I draw shape because I face figure. 어, 내가 figure 형태를 형태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양을 그린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손으로 그림 그리듯이 아니니까 눈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하고 보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그리고 그림 그리고 화폭에 그리는 거 아니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I draw to extend into the moment after what measure I can muster of the moment before. 요거죠. 요걸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순간에 muster는 그 이전의 순간에 what measure measure는 측정치죠. 측정치를 muster는 모은 거예요. 뭔가 what I can muster 내가 그 직전 순간에 내가 모을 수 어, 측정치를 측정치를 어, 모을 모을 수 있던 그지? 모을 수 있던 측정치를 모은 뒤에 그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하고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지? 그걸 먼저 이렇게 모아서 이게 어떻게 생겼지 본 다음에 본 뒤에 어떻게 하냐면 I draw to extend into the moment. 나는 그 순간 속으로 확장 들어가는 거죠. 확장되어 들어가려고 그린 굉장히 혼란스럽게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요거를 내가 한 칼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각주 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무슨 소리가 어떤 하나의 기준을 한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근데 그 기준이 각주 사에 보면 이거예요. 아는 것, 자도 크리스찬 무르 뒤에 아는 것부터의 자유라는 세상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 당신은 가령 나무 같은 객관적 사물을 아무런 연상작용 없이 그것에 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도 없이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것을 있는 그래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말도 없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렇게 보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해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기울여 나무를 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 강렬함 속에서 당신은 관찰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주의력만 있을 뿐이다. 부주의가 있을 때 거기에는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완전한 주의력을 가지고 볼 때 거기엔 개념, 공식 또는 기억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중요한 점이다.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완전한 자기 포기와 함께 나무나 별 또는 반짝이는 강들을 보는 마음만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상태에 있게 된다. 흔히 비교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이 짜맞추는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떤 대상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어떤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건물에 대한 난시식과 더불어 그 건물을 그 전에 보아왔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검열관이며 경험자이며 사고자인 관찰자가 있을 때 아름다움은 외적인 어떤 것, 관찰자가 보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나 관찰자가 없을 때 이런 상태가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명상과 탐구가 요구되지만 비로소 대상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의 정적인 포기가 있을 때 존재하며 자기 포기는 완전한 엄격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엄격함이란 성직자의 그것처럼 가혹함, 제재, 규칙, 순종이 아니고 옷, 생각, 음식, 그리고 행위의 엄격함도 아니다. 완벽한 겸손함으로 완전히 순전하게 되는 엄격함을 말한다. 그럴 땐 거기에 성취도 없고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도 없다. 즉 거기엔 첫발만 있을 뿐이며 이 첫발이 영원한 걸음인 것이다. 이거는 내가 다른 데에서 크리스천무리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거 설명하면 너무 정신없어서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요 구절만 다시 여기서 또 뛰어가서 다시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해볼까요? 어, 이게 뭐냐면, 어, 그리는 거,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릴 땐 대상이 있잖아요. 그치? 그 그림 그리기에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 대상을 보고 그린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대상을 보고 그릴 때 우리가 지금 소묘와 디자이너를 구별하잖아요. 그림 그리기의 두 종류인 소묘, 그죠? 드로잉과 디자이너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탈근데 그런 얘기 계속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설명을 지금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야 된다고. 근데 결론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소묘는 근대적인 관습, 리추얼, 리추얼이었던 소묘는 어떻게 해요? 그 물질적 특성의 어, 재현, 묘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는 화가가 뭐예요? 검열관이며 경험자이며 과거자인 관찰자가 되는 작업은. 그런데 자도 크리슈나 무르티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외로움은 나가죠.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라고 어, 라고 크리스찬 무리티가 설명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외적인 어떤 것, 관찰자가 보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이게 옳다면 이게 옳다면 이런 소묘는 아름다움을 그릴 수 없습니다. 즉 그림의 목표가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인데 그걸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물질적 대상의 관찰자가 돼서 관찰자가 되어 대상의 물질적 특성을 적절하게 예, 묘사하는 건 미술이라고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는 미술이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건 넌 미술도 아니야. 미술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는 두 개가 소묘는 기존의 정의에 따르면 미술에서는 버려야 할 그렇죠? 그래서 디제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디제뇨를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디제뇨가 할 때 정신적 대연의 표현이라는 디제뇨의 깊은 뜻을 자두 크리스추나 무르티의 말에 의하면 말로 설명하면 뭐예요? 관찰자가 없을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상당한 명성과 탐구가 요구되지만 비로소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 자두크리스의 말로 라는 말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재현의 표현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지를 힉스 시인이 뭐예요? 깜짝 놀뭐 했었어요? 아까 봐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뭐라 말했냐면 힉스 시인이 그려진 것 속에서 내가 그리는 것을 더 많이 볼수록 그리는 것 속에서 그려진 것을 더 많이 본다. 바로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말하며 어떻게 했어요? 관찰자 그리는 어, 것과 관찰되는 것, 그려지는 것, 그려지는 것의 차이가 없어지는 두 개가 둘의 경지가 합일되는 상황 사태를 묘사하였습니다. 그치? 그 이미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 어,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자두 크리스탈 무르티는 이는 벌었어요. 아름다움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에 전적인 포기가 있을 때 존재하며 자기 포기는 완전한 엄격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그 아름다움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이 픽스 시인의 다음 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그려지는 것은 그 보세요. 그려지는 것은 그린 것은 그려진 것을 나타내고 그려진 것은 그리는 걸 나타낸다. 그리는 것은 것이 그려진 것이고 그려진 것은 그리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까 그거잖아. 두 개의 일치. 그치? 첫 부분. 은, 첫 부분은 아름다움, 묘사의 기본 조건인 뭐예요?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의 일치, 합일, 이 요구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묘가 비재료로 승화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뒤는 뭐냐? 뒤에 거. 내가 그렇게 내 손을 그리는 것이 내 눈이 얼마나 조금밖에 보는지 보일 수도 있게 된다. 나는 용적을 측정하려고 윤곽을 그린다. 나는 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게 무엇을 속이는지 알아보려고 그림자를 그린다. 내가 형태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양을 그린다. 직전 순간에 모을 수 있던 측정지를 모두 모은 뒤에 나는 그 순간적으로 확장되어 들어가려고 그린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 뒷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엄격함. 그치? 그러니까 이 관찰자와 이, 이런 그지? 구분의 전적인 자기 포기를 위한 완전한 엄격함의 수련이 진행되고 있음을 자세히 보여줘. 응?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근다 그러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치? 이게 목표고, 요게 목표고, 여기까지가 목표고, 요게 목표 여기까지. 그치? 이건 목표고, 나머지는 그거를 그리는 엄격한 과정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냐가 이제 결론이죠.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돼? 그게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I apprentice, apply color to the composer's composition. 나 연습생은 응? 컴포저. 컴포저는 작곡가죠. 근데 대문자죠. 이거 뭐야? 신의 응? 작곡이죠. 작품 구성의 특체를 응, 어플라이 더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나는 따라가면서 뭐라는 거야? 신이란 단어가 컴포저. 이것도 왜 갑자기 신이 나왔어요? 왜 연습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픽스 신은 팔근대 담론이 뭐예요?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팔근대 정동회 응?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컴포전스 컴포지션, 신의 작품 구성이 영성창업의 이라면, 응? 에 속한다면, 어, 시인은, 응? 어떻게 해요? 견습생에 불과할 뿐이라죠. 그런 영성차원과 연결된 투, 그지? 그지? 어떤 감수성, 의 표현을 색깔로 더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저게 되죠. 연결이 되죠. 음? 좀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Perfection of execution compensates for perfection of plan. 완벽함의
execute 집행이죠. 집행의 완벽함은 어? 계획의 완벽함을 보충한다. Integrity of plan compensates for the for flaws in execution. 그러니까 계획의 온전함은 집행의 결함을 보충한다. 어, 이게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뭔지 이렇게 두 개가 딱 비교가 되면 금방 이제 알지요. 이게 뭔지 알지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소묘고 밑에 거는 디자인이었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소묘, 근대의 예, 이거는 그림이 아니니까 소묘적인 사고 체계는 그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거 얘는 계획의 어, 완벽함을 어, 보충하기 위해서 집행의 완벽함을 로 을 어, 에, 어, 어,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그지? 우리가 계속 그렇잖아요. 계획의 완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행의 완벽함을 보충하려고 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짧은데 비제뉴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그지? 어, 집행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행 온전함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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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온전함으로 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응? 그러니까 아직은 이 탈근대적인 거는 그 근대처럼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 중이니까 어? 집행의 결함이 곳곳에서 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기후재앙, 기후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하는데 또는 AI의 특이점, 인간 지성 능력을 능가하는 경우를 준비를 하는데 뭐, 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집행의 감이 아주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환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상상력의 힘으로 계획을 안전하게 세워서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합니다. 그치? 한국은 그밖에 없죠. How different is the meaning of each word here from its ordinary usage?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지? 각 단어에 지금 내가 이게 말한 거는 각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만이 아니지 이제 그지? 각 이곳에 여기 이곳에 각 단어의 의미가 그 오디너리 보통의 용도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 글쎄 how different is this semantic field from any ordinary one 이 의미론적 영역이 응? 영역이 어, 그
보통의 요소, 얼마나 다른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각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까지 넓혀졌냐면 의미가 언어 체계, 의식 체계, 사고 체계 전반에 걸쳐서,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의식 체계, 사고 체계, 언어 체계, 어, 의미가 어, 즉 의미, 즉 의미론적 주목해야 하는 의미론적 영역의 다른 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근대의 담론에서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A와 B의 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그 보통은 예를 들어 여당과 당의 구분은 음, 같은 공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 부분, 영역가 말하는 아니지.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이 말하는 의미론적 영역은 단순히 의미론적 영역이라기보다 현실 세계의 현대와 영성 세계의 현대의 차원적 디멘션이죠. 공간이 아니에요. 차원적인 차이를 말한다. 그 시간과 공간의 현실 세계와 차원이 다른 초시간과 초공간의 응? 영성 세계 차이를 말하고 있지. 그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티나 모르티 같은 영성서상을 음, 그 하나의 증거로 대표적인 영성서상과 크리스티나 모르티의 음, 말씀을 인용하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었던 것 같다. 그지? 별로 괜찮았죠? 그대로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론적 구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미론적 구분이 아니야. 단순히 의미론적 구분이 아니라고. 그거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성, 그지? 차원적인 차이라고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마지막 연이에요. between every you and me. 모든 그대와 나 사이에. 응? 모든 그대와 나. 그냥 그대와 나가 아니에요. 모든 그대와 나요.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뭐예요? 신의 이미지에 따라 창조된 모든 그대와 나 사이에 fragile pair of wings flutters. 그죠? 뭐예요? fragile은 부서지기 쉬운이죠. 부서지기 쉬운
한 쌍의 응? 날개가 어? 펄럭입니다. Creating in the manner of God. 어떻게요? 신의 방식으로 창조되면서. 갑자기 신 얘기가 잔뜩 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좀 전에 한 얘기가 그 의미론적 차이가 뭐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보통 말하는 의미론적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지? 좀 전에 물어봤잖아. 그 의미론적 이 의미론적 영역이 뭐냐? 그러니까 필수의 마지막 아니 웅변하듯 번역 불가능한 것의 사전이 생각하는 이재료가 투명화 의미론적 영역으로 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단순히 의미론적 차이라기보다 뭐예요? 현실 세계의 근대적인 투명화 영동 세계의 대신에 여기 할근대적인 대신의 차이로 이거요 인간은 그죠? 왜냐하면 관찰자와 관찰된 거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를 넘어서 정성의 인공을 가지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봐? 우리 모두가 모든 그대와 내가 신의 이미지에 따라 창조된 것임을 영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리하여 그대와 나 사이에 신의 방식으로 영성적으로 창조된 게 것이 응? 부서지기 쉬운 음, 날개 펄럭이는 펄럭이는 부서지기 쉬운 날개 일상 음, 그 뭐예요? 사랑 뭐요? 다정한 사랑이죠. 다정한 사랑. 음, 모습 모습. 이 다정한 사랑.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분리되어 되는 절개를 알 수, 경험할 수 있는 응? 구별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 개가 구별해서 너와 나가 구별되는 사람이 다정한 사이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일되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자기 영성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